오늘 아침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이상의 단거리 발사체 통과를 포착하였습니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통제하였습니다. That they would like to meet. We'll see what happens. But I always say having meetings i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예, 정말 오랜만에 북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슈, 북한 전역을 미사일 숲으로 뉴스탑 10이 뽑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한 지 7시간 만인 오늘 오전에 발사체를 쏘아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도발입니다. 신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 오늘 쏜 게 또 이제 뭐 국방부는 불상의 발사체라고 발표를 했지만 뭡니까? 이게 보니까 대략적으로 초대형 방사포란 전망이 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이제 5월 달부터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걸 이제 4종 세트라고 그러죠.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이제 대구경 조종 방사포, 그리고 또 북한판 에이테킴스, 그리고 이제 초대형 방사포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안정화됐다라고 보는데 이 초대형 방사포는 우리가 하는 걸 이제 한 번밖에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과의 관계가 현재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 번 더 빨리 해서 안정화시키자라는 그런 차원의 훈련으로 봅니다. 근데 화면 같이 보시면 미사일주도 참 오랜만에 봅니다만 네. 또 내륙을 이렇게 관통했단 말이죠. 그만큼 정말 자신이 있나 봐요, 북한이. 자신감도 있고요. 첫째는 자신감. 우리 내륙에서 쏘는데 우리 영토에 내에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륙에서 쏜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사정거리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330km밖에 안 날아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발사가 실험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 목표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내륙에서 쐈을 때 주로 500에서 600km 정도를 쐈을 때 내륙에서 쏘거든요.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충분한 사정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쪽에서 쏘는데 오늘 의외로 330km밖에 안 갔어요. 저 정도면은 사실 호도반도나 원산 갈마 이쪽에서 쏴도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혹시 원하는 사정거리를 구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 것도 김정우 시장님. 네. 저거 지도 같이 보시면 지금 보면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지금 북한이 마음먹은 지역에서 지금 계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게 이게 북한의 전 지역을 미사일 숲으로 만드는 게 김정은의 염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전 지역으로 미사일을 좀 더 수리만한다는 것도 되지만 어떤 그 위치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액체 미사일이었는데 이제 고체 미사일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몰래 대형 그 트럭을 밀수를 해야만 이동식 발사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탱크 바퀴 같은 무한궤도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이동식 발사대는 무한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어디든지 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이제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마음먹은 곳에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걸 자랑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방부에서는 이 때 아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비밀에 붙인 이 발사체 최대 고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도를 설명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미의 정보 탐지 능력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제가 알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좀 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미가 탐지된 정보 재원에 대해서는 분석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근데 이 저희가 정도면 오늘 다 파악이 말씀드릴 되는데 거는 왜 오늘까지 정점고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정확하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대표님, 오늘 오전에
발사된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 330인데 원래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미사일 도발하면 최대 사거리 얼마, 최대고도 얼마라는 걸 국방부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대고도 얘기 안 해준 게 혹시나 지소미아 때문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냈다가 다시 한번 뒤에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정확한 그 정보를 공개했을 때 이게 차이가 있으면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틀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역풍을 맞을 수가 있죠. 자, 지난번에 초대형 방사포를 쐈을 때 각도와 사정거리가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그 전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 고도와 최대 그 거리의 편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한 50km 고도를 해가지고 600km를 날려보냈어요. 10배 이상의 그 차이를 보여줬었는데 마지막에 초대형 방사포를 쏘았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30km를 날렸으면은 만약에 이게 초대형 방사포였고 패턴이 같았다면 이번에는 한 7, 80km 이상을 비행을 하고 330km로 가면 초대형 방사포예요.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모르게 기습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탐지 자산들이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쏠 거라는 것을 이미 탐지하고 있었다면 우리 이지스함이 미리 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지스함은 3차원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고도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개천에서 쏘아서 저 함경 북도 쪽의 해안으로 날려보낸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 영흥만 쪽으로 날려보냈기 때문에 우리 이지스함이 충분히 탐지할 수 있는 그 각도예요. 그래서 최대 고도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발표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지스함이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 그 가정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미국은 그렇지만 다 봅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우리는 그러면은 평면 정보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공 레이더를 가지고 평면 정보만 있기 때문에 3차원 정보만 아니고 개천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그래서 이 330km 간 건 알겠는데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공 레이더만 봤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걸 나중에 미국이 공개했는데 우리는 뭐 대충 뭐 해서 한 50km 했는데 미국이 78km다. 하면 야 이게 지소미아 파기 이후로 미국이 한국에게 정보를 주지 않구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정보를 안 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완전히 지금 틀어져서 미국이 우리에게 정보를 안 주고 있다는 결정적인 반증입니다. 예, 뭐 저도 어제 그 생각하는데 통상 보면 지금 시간쯤 되면은 고도하고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한 12시간 정도 지났으면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지소미아 파기에 의해서 일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화가 나서 한국에 정보를 주지 않나.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탐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주변국들과 교류가 좀 안 됐기 때문이라는 두 분의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요 북한이 이렇게 미상의 발사체를 쏘기 7시간 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재 1부상이 미국에게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만나자는 건데요. 최선희 제1부상은 미국이 비핵화 셈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여러 번 으름장을 놓았던 인물입니다.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사일 쏘기 7시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안소장님 9월 하순 이번 달 말까지라고 시간을 최선희 1부사에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10월 1일 중국의 이제 건국 70주년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갈 수도 있다. 지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을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시진핑 주석의 신서 전달이 직접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렇게 볼 때 미국에게 보다 압박감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 쪽으로 완전히 의존하느냐 미국에도 대화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래서 강도적이라는 아주 좀 격 높은 격한 그 표현을 썼는데 아마 지금 그 장금철 통전부 라인에서 완전히 최선희 라인으로 지금 미국과의 대화 이 협상단이 지금 바뀐 상황에서 최선희로서도 상당히 좀 조급한 면이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아마 연말은 다가오고 있고 북한도 나름대로 좀 조급하고 있고 특히 이번 북한의 태풍 피해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뭔가 또 제재 완화라든지 나름대로 여백을 만들어 보려고 제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저기 화면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바 갖는 건 좋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안수양이 그러면 9월
이번 달 말에 미국과 만나는 것도 다 중국과 상의가 된 상태에서 최선일 부상이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아마 북한과 중국 간에는 분명히 어떤 상호 교신이 있었을 거고 그런 또 호가 하에 최선희 제1부상이 저런 메시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아까 말한 서로 이제 그 조건들 완화된 조건들이 미국과 워싱턴과 평양 간에 얼마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만나는 시점이 조정될 수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걸까요?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의 키를 쥐고 있는 폼페이오, 비건 두 인물의 발언을 주목해봤습니다. Well, every nation has the sovereign right to defend itself. Then we can create economic opportunity and better lives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well. He said, if this effort fails, we will be working tomorrow on an Asia-wide nuclear proliferation challenge. Allies such as Japan and South Korea have forsworn nuclear weapons programs in part because they trust the protection. But how long will that conviction hold if such weapons are a mer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flight away from their own territory? 대체적인 시각이요. 김정은 시장님 보면 핵 무장론을 이 비건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 그래서 북한이 좀 대화를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할 거다. 계속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실망할 거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건 이제 압박이고 또 하나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얘기하는 게 비핵화하면 안전보장 해주겠다는 얘기 하나 하고 비건 대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에 좀 진전을 보이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 관련해서 또는 감축 문제 관련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바로 받은 거 아니겠나.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자체가 북한의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 대표님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북한이 던지고 나서 7시간 뒤에 또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몸값을 높이는 쏘고 대화하자 이런 뉘앙스면 우리가 그 북한의 의중을 정말 미국이든 우리든 잘 살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서 다시 미사일을 쏘아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판을 자기네들 위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이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을 것이라고 영원히 그렇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상황 바뀌면 이건 제재 위반이다라고 바로 돌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 내에 북한이 빨리 이 4종 세트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자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랜만에 저희가 외교안보 이슈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실시간 댓글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초등학교 조카가 발사체는 뭐냐고 물어본다. 미사일 아는데 발사체가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조금 미상의 특정하지 않은 발사체를 좀 비꼬는 듯한 이제 댓글도 첫 번째 댓글에 있고요. 예. 미사일 쏘는 걸 왜 보고만 했냐? 예. 이 의혹,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로 정보가 제대로 파악 못한 거 아니라, 물론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앞으로 시간적 말미가 좀 있습니다만, 이 주변 국가의 공조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마지막인가요? 오늘도 NSC를 열긴 했지만,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에 좌시하지 않겠다, 혹은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만 내는 것 자체 좀 비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북한 전역을 미사일 숲으로 만든다는 김정은의 보관 얘기 첫 번째 이슈를 정리를 해봤습니다.